통상교섭본부장님, 제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의 반덤핑 제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죠. 미국 정부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에 우리 기업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내역입니다.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근데 타이어는 대미 수출 비중이 약 30%에 달할 정도 수출 효자 제품이었는데요. 지난 2020년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산 타이어 제품에 각각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요. LG화학의 아세톤, 포스코의 탄소 화금 선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규제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간 반덤핑 제재를 받은 품목만 26개에 달합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관세가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관세는 최소 약 1%의 관세율부터 최고 198.38%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 깜짝 놀랐는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 품목에 부과된 각각의 관세율에 저희들이 수출액을 좀 곱해봤습니다. 한번 계산해봤더니 최대로는 4조 5천억, 186억 원 이런 액수가 산출되고요. 최소로 해봤더니 1조 4,391억 원이 산출됩니다. 아무리 적게 냈다고 해도 어쨌든 반덤핑 규제 때문에 1조 4,300억 이상이 관세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 추산되는 그 금액은 좀 무리가 있는 추정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덤핑 관세를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중국 기업하고 같이 걸리는데 중국 기업보다 적게 걸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그 시장 점유율이 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피해를 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WTO에서 우리가 승소하면서 규제가 적용된 세탁기는 미국 불공정 단덤핑 제재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저희들 다 알고 있죠. 근데 관세 부과 전엔 2011년에 6억 7,730만 불에 달했던 세탁기 수출 규모가 2018년도에 1억 6,200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2020년부터 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타이어사들도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짓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이죠. 맞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우리도 수입을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같은 기간이 2012년 이후에 한국이 미국에 게시한 반덤핑 관세는 몇 건이었습니까? 두 건입니다. 두 건. 두 건 불과하고요. 실제 그 금액도 39억 원이 전부입니다. 아마 미국이 한국 기업에 부과한 것을 비교하면 품목에서는 13배, 금액에서는 최대 1148배, 최소 37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미국이 유독 한국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즉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평상시에 수출에 미국에서 차지하는 그 시장 마켓세의 비중이 적었을 때는 간이 보고 있다가 마켓세가 높아지면 반덤핑 규제를 했던 게 반복됐던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면서 반덤핑 조치를 과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 저 오후에 질의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덤핑이나 무역 구제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반덤핑 조사 대상국 순위에서 중국에 의해서 세계 2위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응한 걸 봤더니 대응은 우리가 수입 규제 협의라는 게 있죠. 산업부에. 그걸 만들어 놨을 때 그걸 대응하려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정확한 회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완화하게 대응한 내역 없어요. 없고요. 양국 실무급 협의, 장관급 협의, 무역 구제 조치 공청회 참석 등 통해서 그런 회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했다. 지난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오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점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말씀입니다.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도전과제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주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미 양국은 경제가 안보가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 무역 질서 변화와 군사 불안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미 관계가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동맹관계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IRA 상황, 우리 현재까지 반도체 규제 상황을 보면 저희는 동맹으로 늘 수가 없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군사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와 절대 우방인 건 확실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산적 공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덤핑이라는 거는 이게 덤핑 수출하고 상대방 산업에 피해가 있어야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많이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 미국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워낙 한미 FTA 이후에 특히나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늘면서 그 시장 점유율이 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반덤핑 관세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준사법적으로 이게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당국 간에 사실은 이게 협상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협의회를 1년에 2차례 하지만 기타 컨설팅 회사라든가 아니면 로펌이라든가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런 거에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상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보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IPF를 같이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경제 관계가 상당히 공고하게 지금 유지가 된다고 전반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